사실 그 팩트와 실증주의를 외향으로 굉장히 학문적인 책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학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책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놓인 맥락과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한일 우파 간 역사수정주의 연대와 네트워킹 현상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엔 인권위 사회 제네바에서 사실은 후지키 슈니치가 발표를 요청한 그 권리를 가지고 이우연이 가서 발표를 한 자리인데 The Korean judicial ruling and governmental attitude derive from erroneous belief that Korean laborers were forcibly abducted and made to work like slaves. However,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흥미로운 건 후지키 슈니치가 이렇게 이우연 씨의 이 양복 옷깃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먼지도 털어주는데 이우연 씨가 되게 부끄러워해요. 멋쩍은 듯이. 저는 그게 한일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관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일본 역사 수정주의 단체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우연에게 깊은 관심을 보내고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라는 데 있어요. 사실 일본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텍사스 데디라는 그 토니 마라노인데요.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이미 키워왔고 후지키 슈니치는 텍사스 데디의 일본 사무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미국인의 얼굴로 미국인의 입으로 이렇게 위안부를 부정하거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그런 스피커 역할들을 하게끔 이미 여러 지원들을 해왔고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미국에도. 제2, 제3의 이윤을 꿈꾸는 한국의 유튜버들이 일본의 댓글 레드윅과 네트워킹 되면서 앞으로 이런 시너지들은 더 커질 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반일 종족주의 현상을 간과하면 할수록 그리고 관심을 꺼야 사그라질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현실은 이거보다 어쩌면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지금 종족주의 야성 위안부 문제다라고 했는데 클라이막스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공창제도 및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 엄청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한국의 연구들은 거짓말 연구인데 딱 자기가 참조할 만한 연구가 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하타 이쿠이코의 1999년에 쓴 책과 박유하 교수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본군 무죄론이에요. 무죄론. 근데 이영훈 이걸 그대로 따라갔는데 조금 달라요. 이영훈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일본군 무죄론이 아니라 일본 국가와 군뿐만 아니라 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업자에게 조선의 여성, 그러니까 딸을 방매한 호주제 가족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웃기죠. 더 나아가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와 위안부 피해자를 조종하는 정대협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런 망언은 그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더 이상. 사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이 뭐였냐 이걸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서 일본 구구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꾸 공창제를 소환하거든요.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기 위해서인 거고, 왜냐하면 위안부가 공창제하 자발적인 매춘부, 창기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심지어 부도덕하다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유괴나 취업 사기는 있지만 노예 사냥과 같은 강제는 없었다. 이게 지금 이영훈의 주장이거든요. 하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웃기는데 강제연행을 지시한 공문서가 없다는 주장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홀로코스트 부정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라고 지시한 공문서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보도연맹 학살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겠지만 그 문옥주 증언을 활용하거든요. 이용훈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찬탈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지금 관에서 뚜껑 열고 나오셔야 돼요. 정말 문옥주 할머니는. 이용훈은 문옥주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비천했던 집안이 자신에게 강요한 기생이란 직업에 충실하고 나아가서 남의 자식을 4명이나 키웠던 성실하고 영민하며 용감한 여성, 그리고 여성이었지 민족의 성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용감한 여성 앞에 나와 있는 말들 저는 여성을 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생애 이야기가 너무 갈등적이고 너무 대립적이고 모순적이어서
잘 소화가 안 돼요. 마음의 갈등과 기억이 막 상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증언이 그렇거든요. 증언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관되지 않는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 거지, 일관되지 않는 것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만 딱 빼가지고 이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그 모리카와 씨가 이 증언 회고록을 쓴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옥주 할머니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문옥주 할머니가 심한 돌면증을 호소해 왔는데 이 자기 속에 응어리져 있던 과거를 조금이나마 쏟아냈기 때문에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신이 위안부에 했다는 사실은 당신 개인의 수치도, 당신 집안의 수치도, 동네의 수치도 아니고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였다라는 말을 정대협 인사들이 해준 거거든요. 이게 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안이었을까, 거꾸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문옥주 할머니가 그래요. 얘 친구들을 일부 잃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떠났어요. 60대 돼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납득할 수가 없어서 뒤늦게 김학순 할머니 커밍아웃을 보고 본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집안에서 말리고 동네에서 말리고 친구들이 말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안부 일을 알면서도 친구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시라. 그 이영훈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두고 가족과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 과거를 숨기는 것이 더 진솔한 보통 사람들의 정서라고 운운했는데, 문옥주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강하고 아주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끝내 살아낸 전중, 그리고 전후의 삶과 경험들을 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겪은 일들을 이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60대가 되어서 그 답을 찾는 할머니들의 각기 나름의 방식들이 있는 거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방식들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문옥주의 증언은 끔찍한 경험과 빛나는 장면과 자기 가족을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여성으로서, 그러나 그 가부장제의 문제를 누구보다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들이, 되게 모순된 장면들이 막 이 조각보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림,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한국을 살아간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 말 일부를 절취해가지고 일본을 되게 낭만화하고 일본 병사를 사랑했고 정대협이 조종하는 것처럼, 저 종북 인사들이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당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원래 용감한 여성이었는데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됐어. 이거는 모욕행위입니다. 이거는